안녕하세요. 나무엄마입니다. 제가 진돗개를 기르면서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반려견 진돗개 나무의 일상들을 영상으로 올리면 간혹 댓글에 너무 예뻐서 나도 키우고 싶다. 어쩜 저렇게 순할까? 진돗개 입양하려는데 암컷이 좋은지 수컷이 좋은지 궁금하다 등등 진돗개에 대한 관심의 댓글들이 달립니다. 그럴 때마다 진돗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입양하게 되면 굉장히 힘드실 텐데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막상 키워보니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고 아이들을 파양하거나 포기하고 방치하는 일들이 생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키운다는 게 원래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생방송을 자주 하며 실제적으로 제가 교육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진돗개를 기르면서 힘든 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생방송보다는 영상 한 편이 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언젠간 영상으로 관련 내용을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돗개 박사이거나 전문가는 아니지만 3년 동안 우리 나무와 함께하며 강아지 학교도 다니고 진돗개 견주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던 경험으로 먼저 겪어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시행착오가 아주 많았던 사람으로서 저처럼 무지함으로 인해 고생하지 마시라고 진돗개 입양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진돗개뿐만 아니라 강아지를 입양할 때는 반드시 많은 것들을 미리 공부하시고 자신의 여러 가지 상황이 반려견을 입양해도 되는 상황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내 삶도 행복할 수 있고 강아지의 삶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얘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당신이 진돗개를 입양했을 때 그 진돗개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을지는 천차만별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나무는 타고난 성향이 순한 편입니다. 나무를 입양할 때 형제들 중에서 유난히 눈에 띄게 사람을 잘 따르고 좋아하는 녀석이었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잠깐 이야기하고 싶은 점이 진돗개들은 늑대와 유전자 형태가 거의 같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야생성을 가진 자연 발생종입니다. 그래서 여느 외국 견종들처럼 종을 개량하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별로 없었고 일제강점기 때는 여러 견종과 섞이기도 했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모양이 같은 진돗개라도 어떤 아이는 정말 예민하고 사납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참 순하기도 하고 생김새는 같지만 아이들마다 성향이 좀 천차만별인 편입니다. 여기서 진돗개 순종이냐 아니냐로 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순종 진돗개들은 성품 자체가 다르다, 하는 행동들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나무를 보면 순종이네 아니네 따지는 댓글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딱 봐도 순종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진돗개 아닌데 왜 진돗개라고 하냐 이러기도 합니다. 같은 강아지를 보고도 이렇게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진돗개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겠죠. 그냥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만 볼 뿐입니다. 일단 나무는 진돗개 육종 연구소에서 발급한 족보가 있긴 합니다만 각종 수많은 진돗개 협회에서 너도 나도 우리 협회 진돗개만이 순종이라고 주장하는 이 시대에 순종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정말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보다는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우리 나무같이 생긴 아이들은 다 진돗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는 아무리 족보 있고 좋은 진돗개를 데리고 왔어도 견주가 제대로 사회화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개들의 언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진심으로 마음 주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 의미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화 교육은 특히 도시에서 사는 진돗개들에게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내용은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양하시는 분들도 순종이냐 아니냐 이것만 따지기보다는 내가 입양하려는 아이의 모견과 부견의 성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잘 따르고 유순한 성품을 가진 부모견의 자견을 입양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무는 타고난 성향이 순한 편인데다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입양 시점부터 많은 분들이 아시는 아주 유명한 반려견 전문 교육기관에서 저와 함께 사회화 교육을 꾸준히 받아온 아이입니다. 그래서 모든 진돗개들이 다 나무 같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진돗개는 사회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야생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야생성이 강하다는 것은 생존을 위한 본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멀리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온다면 진돗개는 침입자라 생각하고 무리를 지키기 위해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려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진돗개를 도시에서 키우게 된다면 다양한 소음이 있는 도시 생활을 하게 될 텐데 바깥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짖거나 경계하는 행동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개들과도 그렇게 친화적인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상대가 생존력이 떨어진다 싶으면 약간 낮게 보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무 같은 경우 어렸을 때는 모든 강아지들을 좋아했고 길 가다 마주쳐도 친근한 반응을 보였지만 3살이 지나면서부터 예전에 만났던 애들이랑만 친하고 지나가던 개가 자기 눈을 똑바로 쳐다본다거나 먼저 짖거나 얕보이거나 하면 아주 그냥 발광을 하면서 으르렁거리고 난리를 칩니다. 가자. 아, 나무야, 너 이것 때문에 지금 교육받고 있거든요. 나무가 다른 친구 보면은 아까 보셨죠? 이렇게 이게 저한테 집중 안 하고 다른 강아지한테 집중하기 때문에 교육받고 있어요. 그렇죠. 자, 라이언 보호자님, 걔들 지금 생존해 있잖아요. 라이언 어디다가 둬야 돼, 라이언. 오른쪽에 두시는 게 훨씬 편안함, 안정감을 전달할 수 있어요. 나무는 우리 줄 조금 더 짧게 잡아보시고. 아기 강아지를 봐도 사람은 보듬어주고 싶어 하지만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진돗개의 입장에서는 약한 존재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나무는 그래도 제가 허락한 아이들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받아주는 편입니다. 나무 호두 받아줄 거지? 괜찮지 나무? 이거는 나무의 성향인 것 같습니다만 이 성향을 잘 유지해주고 싶어서 저도 나무가 불편하지 않게 다른 개들을 만날 때 거리 유지하며 천천히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자기 무리가 아니면 일단은 경계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무지개 다리를 건너 강아지별에 있는 저의 반려견 대추를 키울 때 겪었던 일인데요. 거리 유지하면서 산책 모임을 하는 모임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순둥순둥했습니다. 제가 실수로 리드줄을 한번 놓친 적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놀라서 짖어도 대추는 침착하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기 무리라는 것을 아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새벽에 줄 풀린 들개가 저희 집에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빨을 드러내고 무섭게 짖으며 쫓아가던 녀석이 생각납니다. 수컷 강아지들은 좀 더 호전적인 것 같고 가족을 지키려는 경향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야생성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며 진돗개를 제대로 리드하고 잘 다룰 줄 아는 보호자라면 수컷 진돗개도 잘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주인이 작은 것에도 반응하고 깜짝깜짝 놀라거나 의연하고 초연하게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규칙대로 행동하지 않거나 일관성이 없는 성향이라면 진돗개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주인을 따르기보다는 내가 지켜줘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주인을 지키기 위해 주변의 모든 것들을 경계하는 성향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인의 태도는 진돗개를 핸들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진돗개를 데리고 다니는데 여러 개들한테 짖고 사납게 군다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보호자분들도 많습니다. 그게 다 보호자를 지키려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또는 주인이 못 믿어서 자기가 나서는 경우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 주변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나무가 이리 끌고 저리 끌어도 약간 받아주고 규칙을 제시하고 철저히 지키기보다는 너무 사랑해서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며 살짝 우유부단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나무가 지 맘대로 다니고 산책할 때 저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 친구가 지나가면 어쩔 땐 자기가 먼저 짖으면서 막 발광할 때도 있습니다. 1살 때만 해도 이러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나무 아빠가 핸들링을 할 때는 조금 덜합니다. 그래서 제가 핸들링 교육을 받으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개를 교육시키기보다는 저 자신의 성향을 바꾸는 것이 더 힘들었던 교육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손에 맡겼을 때 잘 하더라도 결국 내 개이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진돗개의 성향 때문에 사회화 교육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견주도 자신이 진돗개를 잘 키울 수 있는 성향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만약 이곳저곳 여행 다니기를 좋아하거나 여러 사람들과 여러 강아지 친구들을 만나러 다닌 것을 좋아하고 자유분방한 성격이라면 진돗개와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진돗개는 항상 주인 옆에서 편안하게 쉬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고 다른 개들을 여러 마리 만나는 것보다 친한 단짝 친구들만 만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진돗개가 주인만 안다는 이야기도 이 야생성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조금 고지식하다고나 할까요? 주인의 익숙한 손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불편해하기도 할 것입니다. 야생성으로 따지면 익숙한 것이 안전한 것이고 새로운 것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진돗개들 무례한 거 엄청 싫어합니다. 제가 나무를 어릴 때부터 예절 교육을 생활화시켜서 그런지 무례하게 가까이 다가오는 개들, 그리고 무례하게 초면에 손냄새 맡고 친해지는 과정 없이 바로 팔을 뻗어 머리부터 쓰다듬으려고 하는 사람의 행동들, 그런 것들을 좀 싫어합니다. 나무는 성질내지는 않지만 쓱 피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터치하는 것도 진돗개들은 보통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네스를 채우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비를 입는 모습도 나무가 몸 터치에도 불편해하지 않도록 꾸준한 교육을 해주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 대추 이야기를 또 하자면 대추는 하네스를 하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해서 제가 하네스를 채우려 하면 저한테도 으르렁대며 싫다는 표현을 확실히 했습니다. 저는 이때 어떻게 내 개가 나한테 으르렁댈 수 있지 하고 조금 상처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이것은 진돗개의 자연스러운 성향이었습니다. 제가 진돗개의 성향을 제대로 알고 어릴 때부터 하네스를 채울 때 거부감이 없도록 미리미리 훈련을 시켜줬어야 하는 건데 그때는 단독주택에 살 때라서 아이들이 4, 5개월 될 때까지도 마당에 풀어놓았기에 하네스 채우는 연습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다행히도 목줄은 그나마 참아주는 편이라 겨우겨우 하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치만 목줄은 당길 때마다 목이 졸릴 텐데 내가 하네스 교육을 더 빨리 시켜주지 못해서 내 아이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나 미안하고 후회가 많았습니다. 목줄이라도 채우는 연습을 하지 않았다면 정말 같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특히 크게 다치거나 아픈 상황일 때 진돗개들이 몸터치 교육이 안 되어 있다면 동물병원에 데려가도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수의사님이 무서워하시면 입마개도 시킵니다. 입마개에 거부감이 없도록 미리 훈련도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주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줘야 합니다. 강영우 훈련사님께서는 진돗개들은 아직도 조선시대에 사는 아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꼭 실외에서 배변을 해야 하고 야생성을 간직하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키우기 까다롭고 어렵다고 하는 것이고 사람과 함께 살려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견종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진돗개의 사회화 교육을 아이들의 성향을 제한시키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자유롭게 살게 하지 무슨 교육이냐 하시는데 사회화 교육은 아이들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어떤 자극이 있어도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공격성도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제가 받는 교육의 내용들은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한 기본적인 예절 교육도 배우지만 야생성이 강해서 안전을 추구하는 진돗개들에게 저기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도 너는 안전해, 괜찮아. 저쪽에서 다른 강아지가 다가와도 괜찮아, 너는 안전해. 저 친구도 가까이 오지 않을 거야. 내가 리드할 테니까 너는 나서지 않아도 돼. 너는 안전하니까. 라는 것들을 반려견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알려주는 것들입니다. 우리 진돗개들은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똑똑해서 잘 받아들입니다. 설득하는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한번 신뢰하면 잘 따라줍니다.
하지만 이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만큼 진돗개를 키우려면 견주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들과 함께 진돗개를 키워나가신다면 주인을 정말 소중히 생각하는 진돗개들을 통해 큰 기쁨과 행복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진돗개를 도시에서 기르고자 하시는 분들은 교육을 필수로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서 아무데도 데려가지 않고 평생을 산다면 이런 디테일한 교육까지는 필요 없을지 몰라도 병원에 갈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화 교육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를 타도 무서워하지 않고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고 캔넬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훈련시켜줘야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돗개라고 해서 묶어서 기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고 흔한 개들이 진돗개이고 시골에서는 대부분이 묶여 있습니다. 왜 진돗개는 묶어서 기르는 개라는 인식이 있을까요? 사람도 평생을 독방에 가둬놓고 밥과 물만 챙겨준다면 미쳐버릴 텐데 생명이 있고 감정이 있는 개들이라고 다를까요? 1m의 줄에 개들을 묶어서 기른다면 그 야생성 강한 진돗개들이 더 예민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이제는 반려견으로서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진돗개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진돗개를 입양하시려는 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키우신다면 반려견으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평생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자신이 없다면 그냥 유튜브 보시면서 랜선 집사로 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진돗개를 키우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들 두 번째 이야기, 진돗개의 실외 배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외 배변도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진돗개를 키운다면 절대 무시 못할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